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재생이란 이 단어 자체가 다시 살려낸다. 크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초창기 도심 지역을 30년, 40년, 50년 가다 보니까 워낙 낙후돼 있죠. 그런 도시들을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재생을 사업을 했었죠. 7, 80년대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였던 구로공단이라든지 반월공단 이런 산업단지들도 50년 정도 된 거죠. 그 당시의 업종과 우리나라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쉴 공간을 만들고 교통 편의시설을 추가로 만들고 업종 변경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주는 거죠. 최근에 가장 언론에서 관심 있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인구절벽, 출산율 저하, 소멸도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가 없고 이미 닥쳐온 문제거리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통계에 보면 2017년도에 약 한 5,100만 명이 상회했습니다. 50년 뒤에는 약 3,700만 명, 100년 뒤에는 약 1,500만 명까지도 줍니다. 서울은 많이 줍니다. 대신에 경기도가 늘죠. 이제 서울과 경기도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이 수도권이라는 부분이 확장이 되죠. 이제 강원도는 춘천, 원주까지, 충청권은 이미 천안까지도 수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시 세종시까지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문제는 지방의 소도시들입니다. 이 30년 안에 바로 위기가 올 수 있는 지역, 지금 현재도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소도시들이 인구 10만 명의 절대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10만 명 미만으로 2년 이상이 유지됐을 때는 먼저 지자체의 조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실과 국이 축소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가 줄게 돼 있죠. 이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지금 지자체들이 그 10만 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육주책입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보통 대학생들이 그 지역의 학생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매년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혜택을 주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불과 짧게는 1년, 길어봐야 3년, 4년 뿐입니다. 이게 실제로 과연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건 아니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소멸 도시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국민,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의 뜻이 모여야만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국가가 주도적으로는 갈 수는 있지만 국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다들 노력합니다.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는 일자리여만이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한계점이 워낙 많죠. 그리고 대기업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워낙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해결책이 뭐가 될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이다.
인구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 평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죠. 사람이 살기 가장 좋다는 해발 700m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특산품 중에는 뭐 강원도 감자, 옥수수라든지 고랭지 배추라든지 메밀 이런 게 많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요즘 뭐 반도체 많이 뜨고 있죠. 그렇지만 지방 소도시 군 단위에다가 반도체로 뭘 먹여 살릴 겁니까?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새로운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거는, 도심에서 이 시골로 젊은 층이 온다는 거는 뭐냐?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만 했던 이 지방 농촌사회 지역에서 1차 산업을 벗어나 가공을 할 수 있는 2차 산업, 3차 산업, 이게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를 다시 순환을 해서 6차 산업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미래적인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입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자연과의 같은 삶입니다. 숲치유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는지요? 이거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게 결국은 만병의 근원이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게 1년, 2년, 5년, 10년이 있다 보니까 암 발생이라든지 치명적인 질환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미리미리 숲 안에서 내가 뭔가 즐기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감자를 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메밀을 가지고, 배추를 가지고 이런 걸 활용해서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과 접목을 시켰을 때 이제는 개개인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가 나서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따라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지자체를 살려나가는 건 어떨까? 그로 인해서 도심의 젊은 층들이 왔을 때도 소득이 보장이 되고 새롭게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전문직으로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미래적으로 당연히 오는 거를 못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의 인구가 2,000명이에요. 50년 뒤에 300명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폐허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300명이 협동조합을 조성을 하고 미래적인 6차 산업까지를 국가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이 소멸되는 도시, 어차피 소멸되는 거를 다시 재생을 통해서 소득과 비전이 존재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조그마한 마을로 만들어가면 지역마다 특산물, 특성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내일 아니야 하고 지나쳐 갈 게 아니라 특히 도시에 살고 계시다면 더더욱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하나하나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여러분들도 편하게 그런 300명밖에 없는 인구가 될 지역이지만 이렇게 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런 식으로 귀농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또 틀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생사업 좀 멀리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감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재생사업, 인구절벽, 소멸도시 이거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현장 쪽을 가서 다른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